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이제 4분기로 접어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수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요일 고점에서 사흘 연속 밀린 코스피, 코스닥은 나흘 연속 하락을 보이면서 양시장은 각각 1%, 3%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1,410원까지 돌파했던 외환시장, 일단 환율 조작국 이슈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해결 실마리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데에서 여전히 통상 잡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셧다운 잡음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증시는 금요일에 일단 반등을 줬는데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상승한 가운데 오늘 지수의 방향성 중요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IT 투톱은 좀 약세 움직임인데요. 상승 출발했다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약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4%가량 내림세, SK하이닉스도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지난주 중국에서의 계속되는 점유율 싸움 움직임까지 약재를 소화하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번 주까지 계속 흔들리게 될까요? 그 전략도 잠시 후 세워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의 1위인 알테오젠이 2.5%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분기 내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관사 선정이라는 반가운 뉴스가 들리면서 오늘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오늘도 힘을 받아가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5위권 진입하며 1% 강세 움직임 계속됩니다. 자, 6위에서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미용 쪽으로는 파마리서치가 3% 가깝게 약세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 조정 권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오늘부터 이제 확대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반격을 도모할 수 있는 종목들 골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바이오 분위기 계속 좋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ABL바이오까지 모두 다 강세고요. 지난주 두나무와의 협업 소식을 발표했던 이제 손자 회사로 끌어들인 네이버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4%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를 동반한 종목들의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 이쪽으로 테마 계속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쿠콘, NHN, KCP 그리고 네이버까지 모두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이 20% 가깝게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LNC바이오는 또 3.6%가량 올라가는데요. 리쥬란의 파마리서치는 약세인 반면 지금 리투오가 계속해서 열풍이죠. LNC바이오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K뷰티 안에서도 강자가 바뀌어갈지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주요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1%의 주간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은 3%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의 움직임에서의 음봉 전환으로 된 상황인데요. 이런 수급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특히 주 후반에는 통상 잡음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미 협상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 시장까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도 주 후반에는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일일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수급 정리해 볼까요? 지금 개인은 지난 한 주 동안 꽤 많이 팔아 한 5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그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에는 일단 누적적으로 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개인의 매도세를 받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9월 한 달 동안의 포지션 변화인데요. 지금 보면 개인이 8월까지 봤을 때 특히 6월까지 이 정책 모멘텀이 극대화됐던 시기에 지수와 관련돼서 주식 비중을 늘려왔었는데 개인 쪽에서 자금을 빼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9조 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지금 9월의 개인 수급.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물량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6조 넘게 담아가면서 7조 원 정도의 매수를 보였는데 그 매수 물량은 9월 중순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데 있어서 현재 10월에 수급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외국인 수급의 지난 한 주 동안의 변화를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외국인은 한 주 동안 하이닉스는 팔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사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여전히 순매수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대량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를 파는 것인가에 대해서 9월 한 달 집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팔게 되면서 주간으로 하이닉스는 4%의 약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플러스 4%,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은 마이너스 주간을 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주간 플러스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 개인은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엇갈린 수급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담은 데에 대해서 HBM 시장 안에서의 SK하이닉스의 지배력이 이제는 내어줄 것만 남았다라는 악재를 소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CXMT 같은 경우에는 창신테크 메모리에서 지금 보면은 CXL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HBM 시장에도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MTC 같은 경우에도 HBM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E와 관련된 퀄 승인 공식 발표에 임박했다는 내용을 받아들고 있는데 중국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점유율을 더 앗아갈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격변되는 경쟁 심화 움직임 안에서 지휘력 1위였던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차익 매물 소화 국면이고 지금 메모리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M15X 그리고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투자 관련돼서 아직은 IT 투톱 메모리 기업들이 증설로 돌아서진 않았는데요. 증산과 관련된 시그널이 이제 곧 공장 투자 발표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 시에는 소부장단으로 매수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일부 반등을 줬는데 오늘의 변동성 속에 종목을 고른다면 이번 주는 어디를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이 무비자 입국 시행입니다. 원래는 제주도에 국한돼서 시행됐던 이 제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내년 6월까지 이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중국의 황금 연휴, 국경절 연휴에 있어서 그 특수를 다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KB증권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시각에 따르면 제주도에 국한됐지만 수도권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QE 확대, 결국은 4분기에 이 관련 섹터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봤고요. 다울투자증권은 역시 같은 시각입니다. 호텔, 카지노, 의료기기, 운송 4개 섹터에 있어서 4분기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런 격언이 통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먹을 것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라며 이제는 에이펙 기대감이 지속될 11월까지 이들 섹터들의 모멘텀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방한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7월 그리고 7월 누적적으로 봤을 때에도 확대. 그렇다면 3, 4분기 집계에 있어서 실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주 모아봅니다. 사실 화장품 안에서는 대장이 APL이었는데요. APL의 경우에는 8월까지 월간으로 연일 상승을 보였었는데 9월 한 달 동안에는 고점에서 다소 흔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삐아, 코스맥스, 한국화장품 같이 중국 쪽의 노출 비중도가 높은 이런 섹터들이 9월 한 달간으로는 월간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대장주는 9월에 흔들렸고 오히려 중국 쪽에 이 익스포저가 큰 섹터들이 반격을 도모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깃들 종목들로는 4분기에 어떤 종목으로 지금 모아가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APL 시세 잠깐 체크해 볼까요?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1.3% 약세로 전환되면서 다시금 화장품주 안에서는 변동성이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서 움직임 보시면 삐아나 한국화장품 같은 종목들은 말씀대로 지난 한 주 9월 한 달 동안 나쁘지 않은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오늘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약세 움직임도 도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안에서도 편차가 좀 있고요. 앞서 미용 측면에서도 대장이었던 파마리서치는 약세 흐름을, LNC바이오는 또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 안에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쪽으로 이제는 싸워가는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안에서 어느 종목을 추려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죠.
마지막으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주말 내내 이 뉴스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야속하게도 관련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움직임이 이미 프리마켓 시세에서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된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 소프트웨어 오히려 이제 국가 전산망과 관련돼서 보안 안전성 더욱더 강해질 소버린 AI와 관련된 클라우드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 테마로는 보안주와 그리고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프리마켓 시세 초반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작은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 트레이딩에 주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 결제 사태를 둘러싼 보안 관련 종목들이 시장 테마 안에서도 주류로 등극하게 될지 종목을 같이 골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 점검해 드릴 텐데요. 일단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키트루다 SC 이벤트 그 다음인 수급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내 주총을 개최하고 이 이전 상장을 위한 작업에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이슈와 관련돼서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다시금 내어줬던 50만 원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호평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IB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두나무와의 협업에 있어서 리더십 전략, 진전을 도모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첫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며 28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가의 호평 감안해 봤을 때 아직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면 지금도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할지 자리 옮겨서 두 분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 개장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는 0.6%가량 올랐었어요. 그리고 미증시는 금요일 나란히 반등을 줬죠. 코스피 3,390선 회복 시도 나옵니다. 코스닥은 827선의 약세 흐름이 예상됩니다. 엇갈려 있네요. 두 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불미스러운 이슈에서 기회를 볼 수 있을까?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면서 보안주가 정말 비주류에서 주류로 등극할 것인가? 사실 보안주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이미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꾸준히 언급을 주셨어요. 네이버의 질문까지도 같이 드려보면서 오늘 소프트웨어, 보안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어느 쪽을 주목하십니까? 아마 아침에 방송 보니까 브리핑에서 화면 자료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여러 기업을 좀 뽑아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니언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좋은 기업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공인증 쪽에서는 라운시큐어가 실제 현재 그 사업을 통해서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실적을 크게 내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중소형단에서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과 이제 테마까지 합쳐져서 저는 보안주 쪽에서는 이렇게 세 기업을 한번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은 왜 배제를 하느냐? 일단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약할 뿐더러 현재까지 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붙어버린 거죠. 네이버가 이제 좋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카카오에 밀려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두나무하고의 연결고리가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도 그리고 현재 구간이 높다고 매수 안 하실 필요도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 플랫폼 소버린 AI도 시작이고요. 두나무하고의 연결고리도 이제 출발점이라고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한 구간에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요? 좋습니다. 이충원 대표 역시 네이버에 한 표를 주셨어서 두 분 모두 다 네이버에 대한 긍정 의견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두 분 다 10% 넘는 상승률이네요. 이번에는 중국 무비자 입국 관련한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황금 연휴에 국경절로 23억 명이 이동을 한다. 민족 대이동 이야기는 매번 하는데요. 그 특수를 이제 내부가 아니라 우리까지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자리합니다. 근데 사실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이 대표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정리할 시기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상승을 한 종목도 있지만 예를 들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상승을 한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오르지 못한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은 역시나 화장품을 좀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71만 원에서 최근에 50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LG생활건강도 오늘 증권가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으나 의외로 증시가 이렇게 갈 동안 연중 신저가를 지난주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코스맥스라던가 뭐 APR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섹터로 보면은 카지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으나 최근에 뭐 반도체나 그 외에 뭐 AI 관련주로 그 상승에 반등을 하지 못했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그러니까 덜간 쪽의 기회를 보신다는 건데 지난주에 지금 안 보시고 계시지만 APR을 관심주로 주시면서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APR의 자리가 어떻다고 보세요? 5일선을 지켜주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뭐 삐아나 한국화장품 이렇게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오는 중소 종목보다는 좀 약했거든요. 여전히 기회 영역이에요.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달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오늘도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기대가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박스권을 언제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잘 모르겠다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23만 원, 24만 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 확인하는 것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는 좀 보고 있어서 APR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화장품들 빠질 때 계속해서 버텼다라는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PR 기회 찾아봤고요. 다음으로 또 알테오젠이 드디어 이제 이 다음 이벤트를 도모합니다. 그런데 주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난주에 52만 9천 원 돌파하고 나서 나흘 연속으로 음봉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코스피 이전 상장 주관사 선정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지 지금 호가에선 좀 또 약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알테오젠은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제 받아내야 되는 말선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총도 저는 충분히 좀 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제형에 대한 확장성이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질환들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연결고리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기업이 유일하게 알테오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은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고점 찍고 좀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참고 인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패시브 자금들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봐야 된다면 꼭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저는 여전히 강력한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이제 놓치신 분들 혹은 파신 이후에 신규 매수를 다시 도모하는 분들께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장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이충원 대표님 오늘 제이스코홀딩스 주셨어요.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어떤 포인트로 지금 잡으셨어요? 네, 2차 전지 소재로 잡은 건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그때 트럼프의 발언으로 거의 100% 하루 만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리튬은 배터리 음극과 전해질 소재로 쓰이고 니켈은 양극 소재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지난주 한국거래소에서 IR을 개최했었고 제가 좀 참석을 해서 해당 내용을 좀 들었는데 이 회사는 필리핀 지역에 있는 광산에 3년간 300억 원을 썼고 그 부분이 이제 선적이 이제 다음 달에 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그동안 광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그 무산됐었던 회사들은 다 광산이 내륙에 위치해서 어떻게 옮기냐라는 거였는데 이 회사는 바로 앞에 태평양이 있는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니켈 아시아라는 필리핀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30년 사업을 했고 시가총액이 1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전에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전에 이 회사가 니켈을 첫 선적을 하게 돼서 중국과 홍콩에 있는 MOU를 맺은 회사에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2차 전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 해서 제이스콜딩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관심주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도 그렇고 최근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도가 높아져요. 가격 짧게 들을까요? 네, 목표 주가는 2,000원이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열리고 나서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지수 나란히 상승 출발 앞두고 있거든요. 긍정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다시 찾아올게요.